있을까요? 어, 그, 저번 주에 했던 거, 네. 구글, 뭐지? 도구였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구글 도구가 하도 많아서. 그 홈페이지 만드는 거예요. 아, 구글 사이트 도구. 예, 예. 사이트 도구, 맞아. 사이트 네. 도구.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제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네. 아이들하고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제 먼저 그게 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운영을 해서 예. 매일 아이들이 이제 어, 구글 시트에다가 이제 어, 그 조금씩 이렇게 수업이 진도 나가는 걸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어, 그걸 이렇게 볼 수 있게 네. 하여가지고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방향도 못 잡았어요.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그때 아이들과 네, 정리해서 올렸던 거고,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실제 그 현장에서 쓰는 현장에서 거는, 네, 현장에서 쓸 때는 네, 그 단톡방을 먼저 쓰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있냐면, 음, 단톡방, 구글 네, 사이트, 네, 그 다음에 시트. 요 네. 순서예요. 가는 게 원래는. 근데, 어, 예, 근데, 네, 복잡하면, 음, 빠질 수 있는 거는 사이트 도구가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음, 들어가는 방법이 음. 단톡방에 다 모아 놓잖아요. 네, 네, 그쵸? 거기까지는 네. 하시죠. 단톡방 이제 아이들 이제 겨우 전화번호 이제 받아가지고 예, 그쵸. 등록해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이제 예, 그게 먼저예요. 예, 예. 그게 그거 먼저고, 두 그거 번째가, 먼저고 예, 네. 두 번째가 단톡방 제일 상단에 공지 올릴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공지. 예, 예, 예. 그죠? 우리 뭐 네. 글 올려놓고, 그거를 공지로 등록하면 맨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네, 늘 네. 떠 있게 되죠. 거기에다 네. 띄울 때, 네. 내가 다루는 도구가 여러 가지다 그럴 때는 음. 구글 사이트 도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음. 이제 확실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학생들하고 다룰 때 복잡한 게 안 되고 구글 시트 하나만 다뤄야 되겠다. 예. 그러면 구글 시트의 주소를 올린 다음에 공지에다 등록해버리면 사이트 도구가 빠지는 거예요. 아. 통째로. 예, 왜냐하면 예. 어차피 주소 하나 떠 있는데 누르고 네. 사이트 도구 통해서 시트 음. 들어오나 예, 예, 예. 아니면 시트 어차피 하나밖에 쓸 거 없으니까 네. 사이트 도구를 굳이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시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나 네.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두 번째 방법이 그 경우에는 더 단순할 수가 있죠. 음. 아이들이라는 거, 그다음에 네. 현장이라는 거, 진도 네. 관리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면 구글 사이트 도구를 거치지 않고 그러고 예. 곧장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 상대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단톡방의 경우에는 네.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도 뭐 올라가고 변산바람고 뭐 예를 들어서 네. 조합 홈페이지나 뭐 다른 거 노션도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될때 네. 그리고 뭐 오시는 길 같은 거 막 지도 올리고 막 이런 식이 된다면 또는 학생들 그 음. 상들이 한 것들을 막 모아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사이트 도구 하나를 올리는 게 나은 거죠. 그럼 예. 사이트 도구에서 단추를 눌러서 나머지를 들어가게 예. 만들면 되니까. 이건 이해되셨죠? 안 되셨어요? 마이크 지금 뭐 이야기 중이신가 보다. 예. 아이 꼬맹이가 지금 학교 간다고. 예, 괜찮아요. 네네네. 아침 예. 상황이 당연히 그런 맞아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어, 예, 그 음, 부분까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단톡방에다가 사이트 링크를 올리는 거. 사이트 링크를 올릴 수 있고
네. 그 사이트 그리고 도구로 만든 그러니까 페이지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있고 아니면 그냥 구글 시트만 올릴 수도 있고. 근데 네. 느낌에는 아이들 상대해 갖고 할 때는 시트 하나 올리는 거. 이걸로 간다? 인사 나누세요. 네. 일하러 간다고. 예,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아침 인사 네, 서로 나누고 저기 시작. 네. 예. 네. 편하게 하세요. 네. 네.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겐톡방 만들어서 이제 그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걸 시트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지 시트를 그게 처음부터 완전히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고 시트를 할 때 진행하면서 나도 시트를 정리해 간다. 맨 처음에는 그러시면 돼요. 나중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틀이 다 잡혀가지고 내가 시트 틀을 다 멋지게 만들어서 그대로 싹 진행하고 이런 경우는 그거는 이제 내 수업이 수도 없이 반복이 돼가지고 정리가 다 됐을 때 네.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보통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실습하면서 오늘은 잠깐 누가 바쁘다 그러고 뭐 중간에 돌발 상황이 났으니까 요거는 건너뛰기로 하고 요건 2번을 1번으로 줄이고 막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거든요. 네. 실습에서는 제 경우는 네. 그랬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시트를 맨 처음에는 빈 시트에서 각자 들어가서 맨 첫 줄 있잖아요. 네. 맨 첫 네. 첫 네. 열에다가 빈칸 하나씩 찾아서 남의 거랑 겹치지 않게 자기 이름들만 적으세요. 네. 이걸로 저는 시작을 해요. 다급할 때는. 그러면 맨 앞에 그냥 학생들 이름이 쫙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학생들이 각자 거기다가 기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네. 뭘 하게 되냐면 맨 처음에 단톡방에 그 공지에 있는 거를 딱 누르고 들어오면 네. 구글 시트 앱이 있는 경우는 그냥 실행이 되는데 없으면 네. 앱을 설치하게 돼요. 앱을 네. 사용하기 버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 네. 누르면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설치를 하게 돼요. 앱이 없을 경우에는 예, 근데 그 네. 경우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게 네. 어른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더 잘 쓰기는 하는데 네. 바깥에는 첫째로 와이파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 하실 때는 네. 두 번째는 아이들 중에 데이터 제한을 부모들이 걸어놓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앱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제 때는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는 아이들 그 수업에 폰 갖고 진행을 해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예, 네. 요즘은 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했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쓰는 거는 내가 쓰는 거는 뭐만 하게 되냐면 네. 이름들 싹 적으세요. 그러면 이름들이 막 이렇게 그 빈칸에다 자기들이 넣거든요. 그러면 좋은 점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아이들이 폰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대부분 경우에. 예. 그러니까 만지니까 일단 아이들이 조금 기분이 풀어져요. 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거기 하나가 있는데 단점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폰을 만지면 주의력 분산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산만해져서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진도를 이걸로 나가니까 딴 거를 갔다가 올 시간이 없어요. 중간에 다른 짓을 할 이 여유가 별로 없고 바로 옆에 친구가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시가 올라오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고 싶어요. 내 친구나 내 옆에 쪼가 그거를 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폰을 만져서 좋고
분위기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 갖고 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도에 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에 한두 명들이 있어요. ADHD가 아이가 있다든가 뭐 그다음에 자기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상쇄시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진행하는 선생님이 전체 상황이 그것도 개별적으로 내 눈에 들어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속도 조절도 되고 개별적으로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지가 보이니까 그걸로 플러스 되는 걸로 이걸 상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익이 넘어요. 이익이 그 폰을 만짐으로써 생기는 그 분위기나 그거를 그것 때문에 어수선해지는 거를 넘어서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그래서 복잡한 거 없어요. 맨 처음에는 이름들 적어라 그러면 이름이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근데 네. 그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 사이사이 빈칸도 막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이거 해갖고 이름 딱 하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막 제멋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맨 위쪽을 한번 눌러주면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맨 위에, 표의 맨 위에 A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D 있잖아요. 네. A 누르면 그 안에가 정렬이 들어있어요. 메뉴 안에가. 그러면 가나다라로 싹 정리되고 중간에 빈칸 있던 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 이름이 가나다 순이 쫙 돼요. 네. 여기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학생 네. 숫자가 적을 때는 가나다로 해갖고 얼른 해갖고 끝내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명, 7명 수준이 아니고 아이들이 숫자가 확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때는 요것만 갖고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칸을 그때는 더 붙여요. 두 번째 칸을 뭐 하냐면 자리 번호를 보통 넣으라 그래요. 자리 번호. 그러니까 자리요? 예. 조가 무슨 몇 조에 속하는지 ABCD나 가나다라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조 안에서의 순번까지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상황대로 해야죠. 싹 봐서 조만 구분돼도 진행하기가 좋다 그러면 조 번호만 넣는 게 좋고 단순하니까. 네. 4조로 해갖고 1, 2, 3, 4 숫자를 자기 뒤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정렬을 한번 해버리면 조끼리 딱 모이니까 이게 되게 쉬워지잖아요. 엑셀 안 쓰셨다 그랬죠. 네. 아, 그러면 지금 요 이야기도 속도가 빠를 수 있겠다. 화면을 보면서 할게요, 그럼. 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앞전에 만들었던 시트가 여기 있죠. 진도 시트. 네. 요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이름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전부 1학년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 1학년. 예. 그러면 원래는 현장에서는 학년까지 쓰라고 안 해요. 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폰 화면이 좁으니까 가능하면 이거를 좁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이건 시트니까 크게 보이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빈칸을 남겨놓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들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1학년하고 3학년이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여기 아까 이름에서 맨 위에 보면 여기 오름차순 정렬 있잖아요. 가나다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 순으로 되는데 학년이 섞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이름하고 학년하고 이름 순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이거 갖고 모자랄 때 보통 학년 뒤쪽에다 바로 붙여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자리 번호를 하나를 더 넣는 경우도 있어요. 앉아있는 순서가 앞에서 뒤로라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게 있으면 네. 좌석 배치가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자리 번호를 하나를 더 넣어요. 순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여기에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요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까지가 수업 준비가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확인하라고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했다고 쳐요. 네. 나눠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확인이라는 칸을 요 글자를 쓰는 데까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확인이라고만 하고 확인 다 된 아이들은 다 했으면 1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그러면 아이들이 요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건 이해되시죠? 네. 아이들이 자기 폰에서 숫자 하나 넣는 거니까 진행의 분위기가 안 흐려져요. 그리고 네. 나는 파악이 다 돼요. 그러면 딱 보면 요 정도면 지금 된 사람 숫자가 적잖아요. 네네. 안 된 사람이 더 많고. 자, 그러면 네.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멘트가 뭐예요? 다 된 사람은 옆에 안 된 친구를 방법을 알려주세요.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늘어나요. 요렇게. 그죠? 네.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안 된 사람이 딱 2명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혜은 학생 제가 좀 봐줘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봐주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시트가 막 해갖고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잘 나가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근데 누가 되게 느린 친구가 이제 막 있고 누구는 아예 처음에 시작도 안 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멘트는 뭐예요? 박혜정 학생, 유혜은 학생 조금 봐줄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박혜은 학생은 박혜정 학생은 지금 충분히 진도가 나갔으니까 이런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컨트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면서 자 보고 느낀 느낌 향을 지금 맡아봤을 때 내가 느낀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느낌이라고만 나는 적으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각자들 나는 참기름이 생각났어요. 나는 노루가 생각났어요. 나는 토끼가 생각났어요. 예, 저는 우리 집 화장실이 생각났어요. 막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요걸 보면서 또 아이들은 이게 중요한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써놓은 거를 또 봐요. 보이니까 서로. 그러면 공감하고 다른 아이들이 같은 걸 보고 느끼는 그 느낌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그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트를 안 쓰면 요 상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는 이것까지 다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한 수업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축소가 돼요. 근데 이제 시트를 쓰고 이걸 하면은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 진도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서 쓰거나 아이들도 만족감을 크게 느끼거나 아이들이나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을 나가면서도 컨트롤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여기 제미나이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진도에 대한 분석을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구글 그 노트북 LM이나 여기에다 이 시트를 연동해서 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쓰기 나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 그 학생 이름별로 학생별로 진도를 분석해 줘
라든가 뭐 요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충분해지면.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요거를 쫙 해갖고 여기서 분석해 준 걸 가지고 내가 다음 수업 있잖아요. 네. 다음 수업을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좌석 배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수업할 때 좌석 배치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아시잖아요. 많이 네.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좌석 배치를 예를 들어서 가장 잘하는 친구들을 외곽에 두고 아니면 통로 쪽에 두고 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진도가 느린 애들을 역으로 뒤에서부터 쫙 해서 가장 진도 빠른 애랑 느린 애를 배치한다든가 통로 쪽에는 잘하는 애들을 해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말로 지도해주고 그 아이들이 통로에서 멀리 있는 아이들을 신경 써주게 한다든가 이런 배치를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꼭 좌석 배치에만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식으로 하게 되면 수업 그 수준을 확 높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학생들 진도를 다루는 거고 네. 아래다가 표를 하나를 더 둬서 여기 표에다가 참고 자료 있잖아요. 네. 참고 자료를 아이들한테 중간에 검색을 시켜야 될 때도 있지만 검색을 시키면 너무 산만해지는 경우에 그때는 내가 자료를 미리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네. 자료 번호, 자료명, 링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각 자료를 슬라이드라든가 요거는 뭐 백과사전 그 다음에 요거는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다 링크들을 이제 쫙 넣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언제도 쓰냐 하면 그 수업 전에 미리 만들어서 올려도 이미 단톡방 안에 그 들어와 가지고 위에 그걸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미리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 수업 오기 전에 한 번씩 보고 오세요. 보고 와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내서 맞춘 친구들은 다음번에 뭐를 더 해줄게요. 라든가 이런 것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업 진행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사실 미리 조금 보고 오는 게 좋은 자료들도 있어요. 자료 중에는. 그러면 수업이 훨씬 재밌어질 수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하냐면 요 뒤에다가 자료를 보고 자료 보고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질문이나 이런 칸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다들 자료 보면 여기에다 보고 나서 필요한 거 하나씩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수업을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명만 돼도 아이들 말을 다 들어가면서 수업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시트가 없을 때는. 네. 예, 그래서 이 정도 쓰면 이제 이 화면을 나는 노트북을 놓거나 보통은 이제 현장에서는 태블릿 쓰신다 그랬잖아요. 태블릿을 쓸 수도 있고 가진 장비대로 그냥 노트북이면 노트북, 태블릿이면 태블릿 해가지고 충전해 갖고 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거 요렇게 쓸 수도 있다. 뭐 요거를 이제 쓰다 보면 어떤 것도 되냐면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예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여기는 도저히 스마트폰을 쓰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는 요렇게 됐을 때는 이걸 몇 번 해보시면 이제 표를 인쇄를 해갈 수가 있어요. 이 표를 그러면 미리 표 요렇게 인쇄해 가서 그 다음에 그거를 조장들한테 몇 장 나눠주거나 조장마다 나눠주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집계를 하도록 하고 하면 약간 이 보완은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있어요. 어쨌건 시트를 쓰다 보면 그 감이 생겨요. 쓰기 전까지 이렇게 말로 들으시는 거하고 써보실 때 드는 느낌하고는 다르실 거예요. 예. 수업 끝부분에 잠깐 5분이나 10분 이렇게 쓰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너무 네. 무리하게 이걸 처음부터 막 이렇게 다 하시거나 이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업 전에도 쓸 수 있어요. 원래 단톡방에만 다 들어오면. 네. 그게 좋은 점은 뭐냐면 현장에서 구글 시트 앱을 설치하는 요게 사실 허들이에요. 이 문턱이 돼요. 문턱이 되는데 그거부터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기 전에 단톡방에다가 저기 하면 들어가서 보고 앱 필요하면 앱 없는 사람은 설치하고 요 칸을 뭐뭐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오기 전에 그게 끝나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매끄럽죠. 그래서 단톡방하고 시트를 함께 할 때는 이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소 따는 거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공유 자리 있잖아요. 여기. 네. 네. 예, 여기 가보면 바로 주소가 있어요. 여기 링크 복사. 네. 이 링크를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 단톡방에다가. 예, 근데 예, 그건데 요 부분이 뷰어로 안 돼 있으면 링크가 네. 있는 모든 사용자 이거를 꼭 제한으로 해버리거나 하면 이걸 일일이 다 학생들 등록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수업 때는 요 링크 사용자의 뷰어 네. 뷰어가 아니다. 그때는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편집으로 네. 요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수업이 훨씬 쉬워지죠. 아, 예. 네. 그리고 과제도 낼 수 있고 이거 하나만 갖고 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 같은 때도 네. 너무 어수선해 갖고 다음 타임 진행하는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텀이 있다면 쉬는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네. 풀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풀린 다음에 시간이 더 남는다 싶으면 아이들이 또 그 시간을 또 완전히 분위기가 저기 되고 다음 수업 들어갈 때 분위기 잡느라고 앞쪽 두 번째 시간을 까먹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뒤쪽 네네. 시간을. 그럼 여기에다가 아주 가벼운 거, 부담 주지 않을 만한 거, 이런 거를 그러면 네. 다음 시간 시작 전에 여기에다가 각자들 뭐 하나 적어주세요. 요런 걸 하나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도 적절히 조절이 돼요. 예, 그런 것도에다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 차수마다 그러면 이 시트를 하나씩 또 아니에요. 아, 학생이 달라지면 시트를 또 만들어야죠. 학생은 똑같고 학생 그럼 그 또 다음 만드는 거 수업 아니에요. 때는 옆에다가 그렇게 그렇죠.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2교시 라든가 2회차라든가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뒤에 그냥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아,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무한대까지는 아닌데 네. 어지간한 수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또 그게 되냐 하면 이걸 하다가 옆으로 많이 늘어나면 수업이 불편해져요. 옆으로 스크롤 하느라고. 그때 쓰는 방법이 하나는 여기 맨 위에 이것만 바가 두껍잖아요.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제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요 바가 두껍죠. 네. 그러면 요거를 옆으로 끌어서 요렇게 옮겨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스크롤 할 때 앞에 거는 안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쓰기가 편해지잖아요. 음. 요게 아래로 들어가 버리니까 요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 놓을 수도 있고 이름만 필요하면 뭐 요거를 학년까지만 아니면 이름만 이런 거는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그러면 예. 나머지는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2회차 할 때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제 경우는 2회차에 3칸을 쓴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끌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놔요. 1회차 게 뒤에 있게. 그러면 폰에서 화면에가 이걸 옆으로 많이 안 가도 수업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 위에를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조절을 하면 수업 회차가 많아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요렇게 쓰는 게 필요할 때도 있죠. 2점 찍고 2회차라는 느낌으로 2점 찍고 출석. 뭐 그리고 2점 찍고 뭐 두 번째 2회차의 두 번째 시간, 2회차 네. 두 번째 시간에 과제 뭐 요런 식으로 해놔야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헷갈린다면. 헷갈리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되고. 예. 요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요 시트 한 장 갖고 다 정리가 되죠. 그리고 같은 부안 중인데 학생들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학생들 간에 서로 아는 게 필요하다 할 때는 요 아래다가 그냥 요것만 구분해 가지고 아래서 해 가지고 이어서 써도 될 때가 있고, 네. 서로 완전히 단절을 시켜줘야 된다 그럴 때는 요 아래서 이거를 해서 복사 기능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따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 모양만 남기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서 유연하게 써야 되는데 요 정도 유연한 도구가 없어요. 수업 진행용으로는. 예. 그러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요렇게. 네, 일단은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되시겠어요? 일단은 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써보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네. 요거 써야 이제 내가 느낌이 생기니까. 예. 네. 그래서 꼭 한번 시트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필요하거나 하신 거 더 없을까요? 네, 일단 해보고 또,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아, 예. 센터장님은 들어오셨는데 혹시 저기 이야기 전하실 거라든가 뭐 있으시면.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아, 예. 따로 없으시면 그래도 얼굴 뵌 걸로 그냥, 예, 다행이다 생각하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